판다스와 시각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나 코딩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5개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완성된 파일, 실습용 파일, 그리고 데이터 파일 3개를 올려두었습니다. 데이터 파일 중 CSV와 구 엑셀 파일은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다운받은 기상정보입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는 일, 월, 연 단위로 전국, 관측, 지점별,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다운받은 시도별 인구 통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방문하시면 행정구역별로 남녀인구, 세대정보 등을 연, 월 단위로 유용한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콜앱으로 파일을 올리기 위해 드라이버를 마운트합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드라이버 마운트 아이콘을 클릭한 후 계정 확인을 거쳐 드라이버를 마운트합니다. 마운트가 완료되면 콜앱 노트북스 폴더로 이동하여 폴더 우측에 있는 세로 점 3개를 클릭하여 실습 파일과 완성 파일 2개를 먼저 업로드합니다. 콜앱 노트북스 폴더 우측에 세로 점 3개를 다시 클릭하여 새 폴더를 선택하고 데이터 폴더를 생성합니다. 이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 폴더로 이동하여 데이터 파일 3개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선택하여 e.dataframe from file exec로 되어 있는 실습 파일을 오픈합니다. 오픈이 완료되면 실습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리스트와 딕셔너리에서 그리고 HTML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번 시간에는 외부 파일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CSV 파일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 합니다. 다시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콜앱 노트북스 폴더 아래 데이터 폴더에 앞서 업로드했던 CSV 파일의 우측 세로 점 3개를 클릭하여 경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파일 패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복사한 경로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리더 언더바 CSV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pd.reader 언더바 CSV 괄호 안에 파일 패스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에러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에러 메시지를 살펴보면 인코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코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인코딩은 사람이 문자나 기호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것인데 컴퓨터를 발전시킨 영어권에서는 인코딩이 표준화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후에 만들어진 한글은 다양한 인코딩 방식이 생겨났고 인코딩이 다르면 제대로 한글을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은 많이 사용하는 인코딩 방식을 몇 개 정리한 것인데 유닉스 계열에서 나온 UK-KR,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CP949, 다국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UTF, 유니코드 등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대부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코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구글링이나 파이썬 표준 인코딩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인코딩을 적용하여 인코딩은 CP949로 설정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 CSV에는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더욱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더 많은 파라미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하거나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SEP는 구분자입니다. CSV 파일은 각 항목이 문자나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콤마로 구분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실습하는 CSV 파일을 열어보면 콤마로 구분되어 있어 생략하여도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헤더는 말 그대로 헤더가 되는 행의 위치입니다. 생략하면 첫 번째 행이 헤더가 됩니다. 종종 파일의 앞부분에 설명등이 있어 데이터가 첫 행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언더바 칼은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략 시에는 자동으로 일련 번호가 생성됩니다. 유즈 칼스는 파일의 컬럼이 많을 때 필요한 컬럼만 지정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덱스 컬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 언더바 칼은 일시로 지정하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일시가 컬럼의 가장 앞 순서에 위치하고 있고 컬럼명의 위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가 인덱스로 잘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인덱스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인덱스 언더바 칼에 리스트로 지점명과 일시를 입력하고 실행하게 되면 지점명과 일시가 모두 인덱스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엑셀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 합니다. 이전과 같이 데이터 폴더로 이동하여 확장자가 신 엑셀 버전의 우측 세로점 3개를 클릭하여 경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파일 언더바 패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복사한 경로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리더 언더바 엑셀을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pd.reader 언더바 엑셀 괄호 안에 파일 패스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줄에 필요 없는 nan이라는 행이 있습니다. 이때는 파라미터 중에 헤더를 사용하여 헤더 값에 2를 추가하고 실행하면 두 번째 줄부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너스 데이터 파일이 3개였죠. 확장명이 XLS인 엑셀 9 버전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다스 임포트와 드라이버를 마운트하고 데이터 폴더에 있는 XLS 파일의 세로점 3개를 클릭하여 경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파일 언더바 패스 변수에 복사한 경로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리더 엑셀을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도합니다. 엑셀 파일 형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 엑셀은 엑셀 9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 언더바 CSV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시도해 봅니다. 이번엔 인코딩과 관련한 에러 메시지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인코딩을 CP949로 설정하여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각 항목이 돈표 T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SEP 파라미터에 돈표 T를 입력하여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잘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9 버전은 리더 엑셀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없고 리더 언더바 CSV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으니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몇십 개 정도로 작은 경우에는 직접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지만 빅데이터 시대에 수십만의 데이터를 직접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헤더와 테일은 실제 데이터의 모양을 살펴볼 수 있고, 쉐입은 행과 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컬럼스는 열 이름을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dtypes는 데이터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empty는 비어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fo를 사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실습한 엑셀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df_excel.header를 입력하고 실행해 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첫 5줄이 출력되었습니다. 헤더 안에 숫자를 넣으면 숫자만큼 출력이 됩니다. 7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7을 입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7줄만 출력이 되었죠. tail을 사용하면 마지막 5줄을 출력합니다. df_excel.tail을 입력하고 실행해 봅니다. 마지막 5줄이 출력되었죠.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숫자를 넣으면 원하는 숫자만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3을 넣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3줄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df_excel.shape을 입력하고 실행해 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18행 8열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df_excel.columns를 입력하고 실행해 봅니다. 컬럼 정보가 리스트로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df_excel.dtypes를 입력하고 데이터의 속성을 확인합니다. 출력된 데이터에는 정수형인 int, 실수형인 float, 문자열인 object가 있습니다. 총 인구수, 세대수 등은 숫자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문자열인 object로 되어 있네요. 자료형은 아주 중요하므로 자료형 변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empty로 비어있는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프레임은 비어있는 정보가 없어서 false라고 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nfo입니다. info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f_excel.info 하고 괄호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shape과 같이 행과 열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columns와 dtypes도 표시되어 있네요. null 값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볼 때 info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외부 파일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